위원님들의 노고를 취합니다. 제일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근데 또 워낙 그 미국은 이제 커가지고 또 미국 아니라 또 여러 군데 많이 또 움직이실 테니까 이런 일이 많으시죠. 이렇게 막 피곤하신데도 일하셔야 되고 이런. 그러면 이제 그 슬슬 저기 우리 사무관님이 네 그쳤습니다. 와,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네. 네. 넉넉히 가져오셨어요. 네. 혹시 또 몰라서 놓기만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슬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멀리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가장 피곤하실 시간이어서 가만히 이렇게 듣기만 하면 솔솔 잠이 오기 딱 좋은 때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질문 저 질문 다양하게 이제 참여를 하면서 잠을 쫓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 강사님들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강의 하시기로 유명하신, 그래서 그 외모가 뛰어나신 분들로만 모신 것으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생각하실 텐데요. 실력으로 그리고 인격으로 이제 뛰어난 분들을 모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분 강사님이 강의를 아주 잘하시는 분들이시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시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저부터 인사 올리고 두 분 또 우리 선생님들께,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 올리는 시간 갖고 또 궁금하신 거 질문이라든지 의견이라든지 받고 하는 시간들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인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선생님도 혹시 안 들리실까봐 제가 마이크를 쓰고요. 우리 카메라는 이거로 이제 소화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인정에게 뜻이, 인정이 남들보다 딱 몇 배 많다는 걸까요? 네, 2배만큼 많다. 만약에 5배 많았으면 그랬을 텐데요. 9배 많았더라면, 네, 근데 이제 겸손하게 2배만 많습니다. 그래서 외우기 어려우실까봐 제가 이제 농담을 해봤고요. 저는 이제 서울대 윤리교육과 사범대에서 이제 북한 쪽으로 학위를 했습니다. 학위는 이제 교육학으로 나왔지만 세부 전공은 북한 청소년, 북한 여성, 그리고 북한의 교육통합, 또 통일교육원 온 뒤에는 학교통일교육, 나라사랑교육 이쪽도 같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분 강사님은 아마 TV 등에서 조금씩 보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또 두 분 자체가 뭐 민주평통이라든지 통일교육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셨던 분들이어서 그렇게도 또 저희가 모시는데 이런 그 공감대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위원이나 여러 가지 자문활동 많이 하신 명강사님들 모셨습니다. 그럼 두 분 강사님의 먼저 성함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은 남존 여비가 조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아주 전통적인 유교 시대처럼, 그래서 남자가 먼저 가야 되고 여자들은 뒤쪽에서 멀리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권한이 굉장히 높고 전통적인 게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역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레이디 퍼스트를 적용을 해서 여자분을 먼저 또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강가인 강사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가인 강사님은 이제 북한에서도 이제 굉장히 지식인이었던 두 분으로 모셔왔습니다. 우리는 대학을 가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편인데 북한은 한 10에서 15% 정도밖에는 대학을 못 갑니다. 그런데 교사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대학 교수도 그다음에 초중고 교사도 합쳐서 그냥 교원 이렇게 통칭을 해버리는데요. 북한에서 교원은 전부 대학을 나옵니다. 그리고 전국의 시골까지도 교사가 학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내에서의 교원의 지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 지역사회에서 대학을, 그러니까 지식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분들이 다 학교에 모여있고, 그래서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는 분들인데요. 우리 이제 강가인 강사님은 북한의 김정숙 사범대학을 이제 맞나요? 김성숙
교원대학을 이제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에서도 또 유치원 교사 활동도 하셨고요. 또 우리나라 와가지고는 정말 다양한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인의 이제 그 사업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민주평통 17기, 18기 모두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인사드리면서 또 소개를 드리고요. 우리 이제 잘생기신 우리 김규민 강사님 소개드립니다. 네. 벌써 이제 우렁차시죠? 우리 김규민 강사님 혹시 TV 같은 데서 보신 적 있나요? 네. 그 대답이 딱 금방 나왔습니다. 영화 감독이시기도 하세요. 북한 내에서는 연극배우 활동도 하셨고요. 워낙 잘생기셨지 않습니까? 키도 크시고요. 그래서 북한 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하시고, 이제 청년동맹 비서도 하셨어요. 리더십도 뛰어나야 되고, 지식도 높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국문학으로서 역시 대학 재학 중에 북한에서 상당히 그 드문 케이스 중 하나가 정치적인, 이념적인 측면에서 먼저 눈뜬 그런 분들이 들어갑니다. 이 체제가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의식들을 먼저 가지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그런 사상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중퇴를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다가 오셨고, 우리나라 와서는 한양대 연극영화과도 마치시고요. 다 유명한 영화들 많이 또 조감독으로 활동하셨습니다. 국제시장 이런 거 아셔요? 네. 또 국경의 남쪽, 또 크로싱이라는 영화도 혹시 아시나요? 네, 지금 아시도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영화들 다 이제 조감독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께 제가 마이크 넘겨서, 어서 오세요. 인사드릴 시간 잠깐 드리고, 그 뒤에 우리 위원님들 질문이나 의견 자유롭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역시 강강인 강사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얼곳이 왔구나라는 거죠. 네, 일단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강가인입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그런 거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만, 제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여기 앉아 계시는 훌륭한 통일교육위원님들을 어떻게 만나뵐 수 있을까? 제가 이 자리에 초대를 해준 여기 담당 교육, 우리 통일교육원의 담당자분과 또 우리 이인정 교수님께 좀 감사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 시차 때문에 굉장히 피곤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저는 이 시간을 의미 있고 유익한 시간으로 만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빠는 북한에서 장교로 근무를 하시다가 전역을 하셔서 철도 공사에서 공무원으로 45년간 근무를 했었고요. 저희 친정 엄마는 북한의 함흥시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함흥 사범대학의 1기로 나와서 중학교 교사를 지냈습니다. 저도 엄마의 그 만들어본 프레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이 아닌 북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병원대학을 나왔고 또 교사 생활을 하면서 남한으로 2007년도에 왔습니다. 지금 한 10살 정도 됐나요? 대한민국의 홀로서기 저희 특기가들 항상 나가서 하는 말이 맨땅에 헤딩입니다. 일단은 연고자가 없고요. 지원이 없고 학번이 여기서 나온 학번이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처럼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의 힘 덕에 또 우리 항상 저를 찾게 만들고 제가 과연 그렇게 잘난 사람도 아니지만 저를 많이 띄워주시고 격려해주시는 이인정 교수님 옆에 있으면 한없이 작아집니다. 일단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며칠 동안 계신 동안 굉장히 많은 유족의 미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이 마이크를 다음 인사 우리 김규민 강사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걸로 하겠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개인적으로 미국에 갈 때마다 갈 땐 괜찮은데 돌아오게 되면 저는 시차에 죽겠더라고요. 근데 뭐 미국에 갈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거는 해외에 나가면 다 애국자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제일 많이 느꼈고 또 이렇게 해외에서가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뵈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참 행복하게 살다가 13살 때쯤 됐을 때 이제 뭘 잘못 먹어가지고 이제 한국 라디오를 듣게 됐고 그것 때문에 애가 이제 맛이 가가지고 이제 퇴학되고 혁명화 갔다가 또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예,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한국에 와서는 이제 아까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양대 영문학과 나오고, 뭐 이제 경남대 동치회학과 나오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한 16년 정도는 이제 영화판에서만 쭉 살아오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네, 이제 드디어 우리 선생님들께서 그간 또 설명 들으면서 이거 질문해야지, 이거 궁금하다 하는 거 아마 조금씩 정리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강좌 이름 자체를 질의응답이나 토론 시간이라고 붙이질 않았고요. 북한 이탈 주민과의 대화라고 붙인 이유는 편하게 아무 말이나 하셔도 괜찮게, 그래서 그 편안한 시간으로 마련하고자 해서 강좌 제목도 대화로 넣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소한 질문이나 의견도 대환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 원래는 6시 정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외부로 식사 하시러 또 나가시게 돼서 너무 늦으면 또 껌껌할까봐 가급적 시간을 맞추도록 하고,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질문 고맙습니다. 있을 경우에는 10분 정도 사이 중에 이렇게 융통성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시차 적응 관계로 너무 피곤하시지 않게 재밌게 잘 진행을 하고 또 길어지지 않도록 유념을 또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용감하게 첫 질문 해주실 우리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강가연 선생님께요. 제가 소개를 하실 때 보니까 어머님도 장교시고 어머니도 교원이시고 이렇게 들으면은 그 생활이 괜찮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왜 탈북을 하시게 된 이유라든지 그다음에 그 부직에서 자라면서 자라온 그 성장 과정을 좀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네, 탈북을 하게 된 어떤 경위, 북한 내에서도 나름 엘리트로 반듯하신 케이스인데 굉장히 궁금하실 걸 대표로 질문 주셨습니다. 그럼 또 조리 있게 답변 준비하실 수 있게 한두 분 더 계시면 질문 모아서 받고 두 분께 또 답변 기회. 네, 우리 선생님 고맙습니다. 두 분 같이 드셨어요. 먼저 그 민트색, 네, 우리 선생님. 금방 질문하신 분에 이어서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오셨는데 이유를 이제 설명하실 거고 향후에 어떤 역할을 좀 하시고 싶은지 좀 연결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살았고 여기에 와서 이제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든 아니면 통일 이후에에서든 탈북 그 강사님들 많이 가지고 계신 그 중요한 역할들, 기대되고 있는 역할들이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 서로 영역이 서로 이렇게 교차할 수 있는지, 협력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오늘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우리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런 부분들도 정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다방면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두 분께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영역이라든지 관심사라든지 또 품고 계신 어떤 통일을 준비하면서 두 분께서 장래 희망이든 가지고 계신 거는 두 분 모두 생각이 있으실 거라 두 분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계십니까? 네, 우리 선생님, 두 분 같이 드셨어요. 그럼 두 분까지 다 받고 답변 한 바퀴 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잠깐. 네네. 말씀하기 전에 네. 대화라는 것은 상대가 이제 누군지 알았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 말씀을 해주시고 어디서 온 어떤 사람인데 어떤 질문을 하고 싶다 말씀해 주시면 네. 대화가 서로가 더 부드러울 것 같습니다. 네. 김정희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LA 네. 김정혜고요. 저는 저 미국학교 부장이기 때문에 그냥 학생 교육에 관심이 네네네. 역시 교육 쪽을 질문해 주셨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덕분에 저를 소개해 네. 많이 어필해 주십시오. 저는 28년을 중국에서 살았고 네네네. 삼성에서 주재원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통일과 연관돼서 주로 이제 외교 안보 연구를 하고 있고요. 중국에서 동아기상 텔레비전에서 우리 같은 100분 토론 같은 건데 네. 사드, 북핵, 김정은, 푸틴 이런 시진핑 이런 그 주요 안보 외교 부분에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분들하고 텔레비전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매체에 이제 칼럼을 쓰고 있고요. 북경대에서 국제관계학 박사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그 말씀드렸던 이유는
여기에 저는 이제 중국에서 중국이 보는 북한, 중국이 보는 한국 이것을 한국에다가 알리고 있고 그런 토론을 하고 있고 그런 걸 책도 6권 좀 쓰고 있고 그런데요. 네. 이제는 특히 미국에서 많이 오신 분들이 제가 미국 쪽을 약하기 때문에 어차피 한반도를 평화를 하려면 같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오늘 이 자리에 있고 그 중에서 우리가 북한 한반도 통일을 얘기하는데 북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너무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건지 그거를 알면 저희가 어떻게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을지 그걸 좀 듣고 싶었습니다. 네, 거의 뭐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글로벌 공공 외교를 담당을 하시고 또 이렇게 귀한 쉽게 만나기 어려우신데 이번에는 이제 미국에서 많이 오셨다고 하지만 일본하고 또 중국하고 다 다양하게 오셨습니다. 오신 동안 그 네트워크를 아주 그냥 긴밀하게 맺어주시고요. 우리 손드셨던 우리 두 분도 소개와 함께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제 이름은 김신입니다. LA 한 소시민으로서 살면서 활동은 평화통일자문위원으로 정무국가위원장으로 있었고 또 LA의 미주 한미시민권대 회장으로 있습니다. 현재는 3.1 여성 동지의 고문으로 있고요. 또 오늘 여기에 와 있는 것은 통일교육위원회 한 사람으로 왔는데 지금 두 분을 만나 뵈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상당히 오래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일본 각 가정에 한국인들이 사는 그 가정의 벽에다가 원수님 우리 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이랬는데 과연 그 애들이 자기의 아버지를 놔두고 우리 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우리 원수님 그러는데 지금도 그러하고 또 자기의 생리적인 아버지 위에 다시 진짜 아버지로 생각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네. 그것이 통용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어버이 수령으로 해서 가부장적 사회주의적인 이런 요소들, 유교랑 결합해 있는 이런 특성들 두 분께서 또 오랜 동안 살아오셨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우상화, 또 수령에 대한 교육 부분의 경험을 또 말씀 주시면 좋고요. 우리 선생님 손 번쩍 드신 예. 저는 미국 워싱턴에서 왔습니다. 이름은 송양순이고요. 미국 간 지는 36년 됐습니다. 이만갑인가? 네. 그 프로를 굉장히 재밌게 오래 봤어요. 네. 북한에서 탈출하신 분들의 얘기도 많이 듣고 또 북한에서 사시는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심 같은 거를 스스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표시하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굉장히 궁금했고요. 저는 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적응하는 과정에서 신발 하나 옷 하나 사입기도 굉장히 힘든 직업이 가장 처절한 직업이 교사였습니다. 그러면은 방학 기간이 되면은 자기가 자급자족 학부형님들이 주시는 지금은 뇌물 공공위원이 다 왔다 갔다 합니다. 저도 말이 안 되는 뇌물을 받았다는 게 쌀 받고 뭐 여러 가지 화장품 받고 샴푸 받고 받아서 썼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잘 가르쳐서 받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저를 존경한다는 의미에서 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받았습니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법에 의하면 철저하게 뇌물이더라고요. 일단은 방학 기간에 저희가 자급자족이라고 하면 교사들도 나가서 상인처럼 어떤 돈을 벌어야만이 나 스스로를 위해서 쓰던 어떤 교수안을 작성을 하던 우리가 방학 기간에 선생님들한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국가에서 이런 교수안을 작성을 하도록 어떤 걸 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준비를 해라. 알아서 어떤 독보를 만들든지 뭔가를 만들어라 라고 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돈입니다. 그런데 그 임무를 다 하려면 나가서 장사를 해야 되는데 보따리를 싸놓고 상인을 해야 되는데 직업이 교사면은 장만하게 못 나갑니다. 잘 아시다시피 북한은 아직까지도 사회주의라는 틀을 벗지를 못했기 때문에 장사를 하면 날라리다, 자본주의다 라고 했기 때문에 교사는 더군다나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뒷거래. 뒷거래가 뭐냐면 중국의 상인들과 저희가
앞에 안 나서주고 도매를 해가지고 넘어오는 과정. 그 뒷거리를 몇몇 교사분들을 통해서 하는데 저를 눈독들인 친구가 2002년도에 온 가족이 남한으로 온 친구가 있습니다. 정말 절친 중에 절친이죠. 그 친구는 저보다도 난다긴다를 얼마나 잘하는지 지금은 호주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 친구가 선교단체를 통해서 중국에 대기자 있는데 바로 저는 한국에 오려고 마음먹고 왔던 상황도 아니었지만 방학이라는 한 달 기간 동안 철저하게 여름방학입니다. 제가 기억하시면 7월인데 왔다가 정말 TV, 한국 TV 그리고 중국의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불법으로 동항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돈 주고 나면 루트를 알려줘서 뭐 북한의 공항 경찰들이죠. 북한의 군인들이 지켜봐주면 그 루트를 지나서 어떤 도강을 해서 중국 국경까지 오면은 다 상인들이 거기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전도사분이 계셨고 전도를 하기 시작하셨고 한 달 넘어 되기 전에 와야 되는데 저는 못 왔던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왔으면 저는 일단 사상투쟁의 대상 다투대에 올라가서 목을 내놔야 되지 않았을까. 아무튼 교육자이기 때문에 그런 처절한 어떤 그런 거를 받았고 저희 집안 마찬가지로 저 때문에 보따리를 싸고 한경북도 청진의 고향입니다만 시골로 추방을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 여러 가지 상황이 많은데 저 역시 굉장히 큰 결심을 했고 일단 친구 말을 믿었고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거기에 한두 달 동안 있으면 한 6명씩 모입니다. 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의욕심으로 왔는데 올 때는 누가 좋아서 오겠습니까? 부모도 모르죠. 형제도 모르죠. 일단 다 모르죠. 왔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일단은 브로커를 통해서 연락을 했더니 저를 행방불명 실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그나마 제가 좋은 선택을 했고 확실한 선택을 했구나라는 후회는 없었지만 한 3년 4년은 외로움과 쓸쓸함과 힘들어서 울고 살았던 것 같고요. 잘 아시다시피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북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국이 가르치는 걸 믿고 살았지 저는 믿고 싶어서 믿어서 가르쳤던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믿고 싶었더라면 그걸 안 믿었겠죠. 세계를 알았고 해외를 알았고 정보를 알았으면 정말 북한에서 가르치는 그 주입식 교육 애들한테 세뇌 교육을 시키는 그거를 절대 안 가르쳤을 겁니다. 그런 환경에서 제가 살았기 때문에 지금 또 고맙게도 2012년도에 제가 친정 엄마까지 모시고 와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열심히 부모님 옆에다 모시고 왔습니다만 북한에 저희 언니 2명이 아직 있습니다. 어제 언니하고 엄마가 통화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못하고 언니가 울면서 엄마가 살아있는 거에 대한 목소리를 확인을 하시고 일단은 저희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두고 온 형제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노출 같은 것도 잘 못합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이만갑을 즐겨보신다고 하지만 저는 이만갑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지금 상황이 그렇고 성장 과정은 아시다시피 교과서대로 살았습니다. 국가에서 하라면 하는 대로 부모님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 프레임 속에서 정말 나쁜 짓 한 번도 안 하고 근데 그게 유년기를 어떻게 보내면 유년기 성장 과정이 성인이 돼서도 어떻게 보낸다는 그 과정을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열심히 사는 이유가 유년기에 너무 프레임 속에서 교과서 같은 교육을 받았더니 여기 와서도 마찬가지로 흐트러지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내려놔도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저 스스로가 저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장 과정이 쉽게 말해서 그 가르침 부모님도 항상 룰을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을 따라야 되고 벗어나면 안 되고 벗어나면 정말 잘못되는 줄 알고 선생님 말씀이 또 우리는 수령의 말씀이 국민들이 곧 법인 것처럼 선생님 말씀이면 교과서고 또 부모님 말씀이면 교과서 이런 성장 과정에서 살았습니다. 반항 사춘기도 없이 살았다고 봤습니다. 일단 성장 과정은 여기까지 하시고 우리 또 중국 북경에서 오신 우리 위원님 향후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굉장히 큰 미래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은 개인적으로 저도 자녀 둘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만 제가 정체성이 어쩔 수 없이 정체성이 북한 사람이다 보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역할을 하고 있고 통일부에서도 이렇게 통일교육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가 먹고 사는 일 외에도
목소리를 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통일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살아주셨던 기간이 많지만 우리 국내에 살고 계시는 우리 내국인 분들 통일 교육을 받기 전에 어떤 교육을 먼저 받았을까요? 분단 72년 사이 동안 안보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 안보 교육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통일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또 나가서 통일에 대해서 어떤 편견을 깨주시지만 아직 우리 수많은 내국인 분들은 북한을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로 많은 주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또 그게 시대차가 있는데 20대, 30대는 다 부모님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 행정적 사회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고생을 별 하지 않아서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세금 내는 것도 아까워 죽겠는데 왜 북한을 도와줘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역할을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나라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지금도 여성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통에서. 지금 저는 트레이닝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북한 주민 탈북 여자분들이 중국에 와가지고 말 그대로 사생아 원치 않는 애를 낳은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떠돌아다니는 북한 여성들이 낳은 애들 그들은 국적이 중국인도 아니고 북한 사람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한국인도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그들의 인권 그리고 중국이 그들을 어떻게 끌어안아야 되는지 그리고 중국이 북한의 탈북인들을 바라보는 시선 저도 역시 7월달에 중국으로 출장을 다녀오면서 제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뭐 탈북인이라고 여권에는 전혀 적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 그 고마움 내가 아무렇지 않게 살아왔던 이 평범함 속에서 비행기 하면 타면서 그 과정을 제가 북한에서 태어난 자부감은 아무것도 없지만 대한민국이 한 국민이 됐구나라는 그런 걸 지금 아직도 북경은 수도지 않습니까? 중국의 동북 삼성을 비롯해서 산시성, 산둥성, 기타 등등에는 외부와의 어떤 연락이 안 돼서 중국 원어민들하고 사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어떤 연구사 때문에 3만 명 가까이 되는 남녀노소가 대한민국에 정착을 했다고 하지만 우리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 각 지역마다 3만 명이 한꺼번에 사는 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그 각 지역에 분포대가 있기 때문에 합쳐놓으면 많은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인원은 절대 아니거든요. 하물며 아직도 중국에 더 많은 북한 여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대한민국에 올 수가 있으며 그들의 자녀들이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정말 중국이 좀 열린 마음으로 북한 탈북민들을 대할 수만 있다면 그 길을 위해서 저도 인간으로서 여성으로서 적극 저기를 하고 싶습니다.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거 제가 한꺼번에 다 답변하고 우리 김규민 강사님께서 하셔야 되는 건지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두 가지를 먼저 일단 답변을 하고요. 우리 김규민 강사님 네, 그거 다시 또 필요하시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김규민 강사님 부탁드립니다. 향후 뭘 할까 물어봤죠? 일단 먹고 살아야죠. 잘 먹고 잘 살아야 뭐 할 일도 하니까요. 그리고 크게는 통일을 전에는 세상에다가 북한이 어떤 것인지 알리고 싶고요. 알아야 뭘 얘기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통일 후에는 만춘제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남북이 통일되게 되면은 독일도 마찬가지고 어떤 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서로 다른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트러블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양쪽을 다 살아봤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만춘제 역할을 감히 해보고 싶습니다. 예, 답변 된 거겠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애들이 김일성을 아버지로 생각하는 거면 제가 미국을 갔는데 그 국방부 차관을 했다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존경스럽게 말을 하니까 그 통역하는 여자분이 한 10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러지만 하더니 펄미 존 그러더라고요. 자기 이름이 존이래요. 그러면 대충 알아듣니까 자기 지금 존이라고 부르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이거 나이도 저렇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존하는데 소음도 빼고 존경만 하는데 만약에 근데 그 사람은 별로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여기서 여러분 중에 어떤 분한테 성함 나이가 훨씬 많은 분한테
하와서 이렇게 이름을 딱 불러버리면서 친하게 논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확률적으로 한 90% 싸가지 없다고 쌀레가 나오겠죠. 이유가 뭘까요? 북한 사람이 바보가 돼서 세뇌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윗사람은 존경해야 된다, 이런 걸 계속 받지 않았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아빠한테 아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면 그래 끝이지만은 병렬 아버지 김일성 씨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밥 주고 선물 줘요. 그럼 어디다 인사할까요? 애들이. 그리고 여러분이 하루에 볼 수 있는 트럼프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은 TV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이 보고 싶을 때, TV 틀었을 때 북한은 집에, 사무실에, 길거리에 하다못해 내 가슴에까지 김일성이 배지가 달려있어요. 그러면 이게 세뇌가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바보가 돼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리고 밖을 모르잖아요. 이걸 안다고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거고 세뇌. 두 번째는 철저한 감시를 합니다. 제가 충성을 다 하냐 못하냐 그거에 따라서 상벌이 틀려져요. 못하게 되면은 죽는 거고 잘하게 되면은 올라가는 거고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쩌면은 어떤 그런 것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저처럼 이렇게 라디오를 들어서 말을 들으면서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하고 깨닫기 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지는 몰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게 되는 겁니다. 그거는 뭐 이제 그 정도로 그 두 가지 질문은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에서의 삶 중에 힘든 거가 개선. 제일 힘든 건 글쎄 뭘까요? 개인적으로 영화 찍을 때 돈 없다는 거? 이건 뭐 나만 없는 게 아니고 다 있는 거고 돈 없는 거는 뭐 여기 분들 다 돈 없지 않나요? 그건 뭐 개인의 어떤 욕망이나 복지에 의한 그런 꿈은 그건 채워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힘든 거 다 여러분들랑 다 똑같이 힘든 게 힘든 거고 개선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은 대부분 탈북민들을 돕는 분들 가만 보게 되면은 삐예요 다. 한 100명씩 모아놓고서 이제 여러분 사랑합니다 한번 와서 이제 선물 나눠주고 막 사진 쫙 찍고 끝. 개인적으로는 그게 아무 의미도 없다고 봐요 사실은. 그러면 그분들은 선물 받으러 가는 겁니다 그냥. 사진 한 장 찍어주고 선물 받으러 가고 동물원의 원숭이에요 진짜로. 개인적으로 정말로 저는 통일을 준비해서 그분들이 완충지가 돼야 되고 통일에 정말 어떤 그 시너지가 돼야 된다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통일 관련돼서 일하는 공무원을 포함해하고 모든 사회단체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10만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와 있는 탈북자는 4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늘 하는 말이 3명이 한 사람만 맡아가지고 제가 아침에 뭘 먹고 점심에 뭘 먹고 무슨 똥을 싸고 저녁에 뭐하고 누굴 만났고 다 데이터베이스를 하면은요 인간은 99% 중에 1%도 다르지 않답니다. 정말 0.몇%가 틀려가지고 달아 보이는 거지 정말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저 사람과 비슷한 사람 최소한 통일했을 때 100명, 1000명에 대해서 저 사람만 봐도 벌써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런 사람들은 이렇게 컨트롤하면 되겠구나 저런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하는 게 다 나오는데 3만 명 모아놓고서 선물 주고 사진 찍어봤자 그냥 돈잔치 한 거고 원숭이 한 마리 본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워낙 이제 두 분께서 간략간략하게 또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후속적으로 궁금하거나 한 부분들 또 답변 드리면서 더 보완해서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히 그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자 하는 거는 아까 우리 강가인 강사님께서도 잠깐 말씀 주셨지만 가족들이 아직 북한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만갑 같은 경우에 젊은 분들이고 또 자기 가족들이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괜찮다 하면서 탈북 루트까지 각 다 공개하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뒤에 오게 될 분들은 그 루트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들도 있고 실제 그걸 굉장히 또 탈북 강사님들 뿐 아니라 일반 탈북민들이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건 인터넷에 사진이 올라가는 걸 가장 많이들 평균적으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촬영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이따가 아마 기념사진도 또 요청하시기도 할 텐데 개인 소장 중심으로 해주시면 상대적으로 가장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로 그냥 부탁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는 또 아까 준비하고 계신 분들 많으신 거 알아요. 한번 손 번쩍 들어봐 주세요. 네, 우리 두 분 그 강사님, 위원님들께 먼저 또 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과 멘티 선생님요. 네. 감사합니다. 송남십니다. 네. 워싱턴 DC에 좀 오랫동안 살고 있는 나승희라고 하고요. 직장 생활을 거기서 오래 하다가 그만두고 조기 은퇴하고 제가 지난 한 6년 동안 우리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대학을 다니고 있는 탈북학생들을 대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워싱턴에 데리고 가서 한 1년에 한 10명에서 약 한 4명 정도, 한 10여 명 정도 3주 동안 그 리더십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6년 동안 제가 알게 된, 만나서 이야기하고 한 친구들이 이제 한 40명 됐는데 그 중에 이제 연락 끊어진 친구들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이제 숫자가 아직도 서로 연락을 하고 있고 제가 그 학생들 중심으로 동문회를 만들어서 1년에 2번씩 이제 서로 만나서 이제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너네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 네트워크를 해서 서로가 공통의 어떤 기억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이제 계속 전문의로 성장하기 바란다 하는 그런 이제 희망을 가지고 통일 준비라는 큰 저기 하에서 이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봉사 그 비영리 단체에서 봉사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우리 그 북에서 온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제 생각에 한 70% 정도는 어떠한 북중 국경 지역에서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지역적인 공통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기 한국에 있는 분들은 그 친구들을 되게 만나고 그 친구들 이야기 들으니까 거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북한 주민 전체에 적용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북한 사회의 다양성, 특히 지역적인 다양성, 지역의 바탕을 둔 사람들 간의 그 어떤 서로 생각하는 것과 사람과 사람과의 태도의 그 차이랄까 그런 다양성은 어느 정도 될까? 그게 제가 궁금했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제가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강 선생님은 오신 지 15년 됐다고 하시고 우리 김 선생님께서는 언제 오셨나요? 언제 전 2001년에 왔습니다. 네? 2001년에 왔습니다. 2001년. 예. 그러시면은 그때 떠나실 때 고향에 또 북한의 상황하고 지금 최근 특히 한 3, 4년 사이에 북한의 상황 많이 달라졌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의 기억에 그 바탕을 둔 북한에 대한 어떤 사회에 대한 분석이랄까 사회에 대한 소개를 하신 거가 이 수정이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 그것을 본인들이 느끼고 계시는지, 네. 그 수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지만 긴 것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가지 정도 주셨고 이따가 또 기회 될 때 그 질문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일반화의 오류라고 보는 부분, 그래서 아무래도 접경 지역, 함경도라든지 양강도, 자강도 위주다. 그런 실제 그렇거든요. 근데 여기 모신 분 중 한 분은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북한 또 탈북민 분들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지역의 다양하지 못한 그 편향성이라든지 또 북한에 살고 계실 때 지역의 다양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을 우리 선생님은 이제 조금 좀 다른 지역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두 분 모두 제가 나오신 지가 좀 상대적으로 오래되셨지만 저희가 강사님들의 경우에 최근에 오신 강사님들은 의사표현에 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서로 못 알아듣는 경우들도 있어서 저희는 못해도 5년 이상 정도 된 강사님이어야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서 설명을 할 때 반응이 가장 좋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그냥 미국에 가서 한국에 수십 년 살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다 물어보라고 할 때 그 한국학 전공자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름의 그런 준비가 따로 필요해서 두 분께서 계속 대학원 공부를 하시는 이유도 그러하고 또 어제든 최근이든 계속해서 북한에 계신 가족들과 친구들과 그 이제
합법 루트는 아니지만 통화를 계속 통해서 김정은에 대해서 또 강의할 때 필요하신 여러 가지들을 계속 또 업데이트들을 하고 계신데 두 분께서 실제 어떤 그 경험들이 있으신지 사례들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김정은 체제 이후의 그 변화 상황들에 대해서 접하게 된 그 정보 과정도 같이 말씀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 아까 선생님 손 드셨습니다. 네. 저는 이덕수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LA 그룹하고 왔지만 저는 사실 아리조나에 살고 있어요. 네. 그런데 아리조나 살기 전에 워싱턴 DC에서 아주 오래 살다가 아리조나로 갔거든요. 그래서 제 질문은 특히 강가인 교수님한테 하고 싶은데 특히 그 여성 그 스테이터스 여성에 관한 그 분야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오랫동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 쓸 때 그 한국 여성에 대해서 그 Winds of Change, Korean Women이라는 그 제목으로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끝내고 나서는 그걸 책으로 산문으로 엮어서 91년도에 미국 여성 단체가 그걸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책은 산문인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주 그냥 그 전통적인 저는 충청도가 고향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인 충청도. 그래서 그 여성과 정치, 여성과 역사, 한국 역사, 그리고 교육, 풍속, 카스텀, 여성 그거는 법, 그리고 취업, 뭐 이런 분야에서 썼는데 아까 여성 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데 이거는 특히 아주 중요한 분야거든요. 저한테는 무슨 구체적으로 무슨 하시는 일이 있으신지 여성주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무슨 특별히 지금 하시는 뭐 프로젝트가 있으신지 강연을 하시고 다니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민주평통 그 여성분과위원장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또 우리 선생님께서 워낙 여성의 지위, 그래서 북한하고 남한하고를 모두 경험을 해보셨기 때문에 남북한의 여성이 지니고 있는 지위에 대해서 우리 강사님께 또 생각하고 계신 부분과 또 아마 학술적인 궁금증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추진하고 계신 사업이 있는지 아니면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또 말씀을 주시고요. 그럼 우선은 두 분 정도십니까? 네, 우리 선생님까지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의 귀염둥이 마크벤이라고 하고요. 저도 평통에 지금 차세대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최근에, 그리고 어떻게 반갑네요. 저희 페이스북 친구인데 그리고 최근에 알다시피 그 임지연 씨라고 지금 월북이냐 아니면 납치냐 그런 문제로 있어서 지금 굉장히 지금 말들이 많은데 제가 궁금한 거는 탈북자들이 이렇게 신분 보호를 할 정도로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신지 북한에서 이렇게 계속 와치를 하고 있는지 그게 지금 궁금하고요. 저희 뉴욕 평통협의회 쪽에서도 탈북을 하신 그 마혜영의 그 위원이라고 있으세요. 오래 되셨는데 그분하고도 친한데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프랑스 갔다가 죽을 뻔했다고 뭐 그런 얘기도 듣고 했는데 진짜 이렇게 신변이 굉장히 저거한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 네, 이제 임지연 씨 관련해서도 꼬박꼬박 질문 이게 나오는 주요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답 자체를 또 요구하신다기보다 탈북 그 강사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개인적 의견으로만 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선생님들께 위원님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과 연결해서 두 분께서 개인적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지 혹시 주변에 사례가 있다면 가까운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경우도 말씀 주셔도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이제 김규민 강사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스스로 호남과 경남이 또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싸우잖아요. 북한은 일부러 지역주의를 조장시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단합되지 말라고. 하나가 되면은 한 번에 덤비니까 덤벼도 한 놈씩 덤비라고 이유로 이제 그걸 굉장히 강조시키고요. 지금은 괜찮은데 이제 내가 뭐 이렇게 함부로 당할 만한 위치가 아니니까. 근데 처음에 한국에 딱 와서 술자리 가게 되면은 저는 황해도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제가 있는 걸 까먹고 얘기하다가 땡이에다가 어떻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하다가 다 그 다음에 내가 있는 거 눈치채고서는 이제 말들을 슬금슬금 돌리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지역 간에 그런 것들이 많고요. 뭐 평양 사람은 옷도 없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이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어떤 분들 말하는 거 보니까 지금 북한이고 이제는 먹고 살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요, 150개 정도밖에 안 되던 시장이 한 400개가 늘어났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에 한 반 정도 넘으니까 우리나라가 한 5천만이고 북한이 한 2천억 정도 되니까 대한민국에 공장이 800개가 있었는데 공장이 400개가 있었는데 800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만 하셨다는데 말이 됩니까 그게? 거기서 근무하는 그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100만 된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먹고 살고 움직이는 사람이 100만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에 200만이 먹고 살만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해지나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정보들은 다 북쪽 출신들이 날아오는 겁니다. 어떻게 통화해야 되니까. 저희 고향놈이 갑자기 그 통화 한 번 해서 알선이 얼마 먹겠다고 그 북한 그 위험한 국경지대까지 와가지고 전화통화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하게 한번 체크해야 할 게 뭐냐면은 그 통화를 해서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 커미션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번 통화해서 정보를 넘기게 되면 최소한 80에서 1000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1000만 원이면 작지 않아요. 80만 원은 우리나라에서 최소한 뭐 막말로 술집 몇 번 가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사는 데는 북한은 어떨까요? 대부분 그런 위치가 되게 되면은 밑에 사람들 어떻게 사는지 볼까요? 못 봅니다. 대부분 안 봅니다. 왜? 가오라는 게 생기거든요. 내가 잘 살기 시작하게 되면은 폼 잡고 싶고 좀 잘난 체하고 싶지, 거기가 무슨 우리나라처럼 어떤 마음의 양식을 먹는 나라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전화 올 때 보게 되면 어제 소고기 먹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돈 달라고 이제 전화가 왔는데 이제 며칠 전에 장모님 생일이라서 소고기를 갑자기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나도 돼지고기 먹는다 씨 하고선 그렇게 말을 했었는데, 이게 그런 정보들이 대부분 넘어오다 보니까 저희 집 앞에 1년 전에 중국을 통해 가지고 금방 온 아줌마가 입사를 했어요. 하나올 나와가지고. 근데 이가 하나도 없어요. 왜 오냐면은요, 김치개설소 쪽분에 살았는데 훔쳐 팔아먹고 어떻게 팔아먹고 다 팔아먹다가 끝내냐 또 팔아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굶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떨어지더래요. 이가 뭐 눈에 맞아 떨어진 게 아니고. 그러면 동시대에 살고 있는 북한 여자인데 남자보다 훨씬 유리하거든요. 북한에서 여자가 지금은. 장마당도 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면 남자가 더 빨리 굶어 죽지 여자가 빨리 굶어 죽진 않는데, 그리고 또 동시대에 황해남도에서 농장을 하는 사람이 6개월인가 뭐 1년 1개월 된 분이 오셨어요.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옛날이나 지금 정말 달라진 게 없대요. 달라졌다면은 요즘은 하도 싸다니니까 죄송합니다. 하도 이렇게 몰래 다니니까 어느 정도 눈 감아준답니다. 그거를. 근데 눈 감아준다고 해서 북한 주민 2,500만이 다 장사할 수 있을까요? 그건 거짓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정보가 비정확하게 들어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나마 들어오는 게 어딥니까? 그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변화에 질문을 까먹어가지고 신변의 위협. 신변의 위협. 네.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제가 김정은 의원이 불러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오늘 경찰분들이 와가지고 쫓아다니겠대요. 그래서 왜 날 쫓아다니냐고. 아무튼 뭐 누가 예보한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도 이제 아침마다 내가 오늘 어디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이 그래요. 제가 저번에 술 먹으면서 그분이 김 감독님 말해줘야 거기서 최소한 5분 거리에는 경찰 백차가 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대한민국 어디가 5분 내에 백차가 나가 있고 장소가 있냐고 그러니까 저도 시고더라고요. 그 정도는 저는 그 정도고요. 며칠 전에 태용 공사님 뵀는데 한 8명, 9명이 이렇게 쫙 들어서 싸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한 신변의 위협은 존재하고,
그리고 마찬가지 입장에서 계속 누군가가 욕을 한다면은 욕을 하고 싫어하는 것만 꼭꼭 찔러서 말해주게 되면은 하다못해 쌀이나 하나 때리고 싶잖아요. 그건 뭐 김정은의 역할이 아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신변위원은 분명히 정지를 하고, 그리고 임지연 같은 경우에는 질문과 벗어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친구가 자의로 갔든 타의로 갔든 간에 그 친구는 분명하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닫고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여러 가지 또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그리고 탈북 강사님들도 사실 하나의 의견만 있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아마 다 감안하시고 두 분께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부분으로 물어보셨을 것 같아서 네, 두 분의 자유로운 답변으로 드렸고요. 그럼 우리 또 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간단하게 지금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화의 오류처럼 북한에서는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역 환경적 여건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해외 통일위원님들뿐 아니라 내국인 분들도 내가 어디로 가고 싶으면 운전을 하든 버스 타든 지하철을 타든 기차를 타든 어디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미스테리거든요. 내가 어디를 가고자 하면 가는 걸음걸음마다 어떤 통행증을 발행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산 지역의 정보가 내가 다 옳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3만 명 이상 왔다고 하시면 우리 탈북민들이 각양각색의 어떤 이유와 동기와 환경 속에서 살아왔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 북한이 전체적으로 이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조차도 어려입니다.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으면 그 경험이 자기의 경험인 거지, 그게 절대적으로 모든 거를 객관화해서 난 다 맞다, 내가 행동이 전체를 맞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통일교육위원님들도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다 아시다시피 또 배우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각적 추론이라는 것은 한 가지 단서를 가지고 전체를 평론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북한 사람이라는 탈북민들이 이만갑에 나왔던 종편 프로그램에 나왔던 여기에 앉아있던 우리가 전체 찬반 명을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똑같은 답이 나올 수도 없고 지역적인 공통점이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제가 아까 살아온 환경에 대해서 그 학생들도 말을 했을 뿐이지 정부를 개편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이거 앞으로도 계속 미스테리일 것 같고, 지금 북한 사회의 변화는 저도 마찬가지로 언니가 두 분이 있어서 통화를 하고 하는데, 제가 살아왔을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지금보다도 더 폐쇄적이었고 단속도 더 심하고, 지금도 단속이 심하지만 지금은 단속과 돈과 연결고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을 해서 돈을 번다. 지금 북한에는 국가에는 돈이 없지만 개인이 돈주가 생겨났거든요. 우리 김감독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는 절대로 장사해서 먹고 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시장화는 북한 주민들이 살기 위해서 스스로가 만들어낸 시장입니다. 그게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사례 여기가 된 거고, 국가에서 줄 수가 없으니 이제는 그걸 합법적으로 그냥 인정하는 것 뿐인데, 그래도 단속이 심합니다. 단속하는 자는 돈을 먹어야 되고 장사하는 사람은 돈을 줘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돈을 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브로커는 브로커들도 돈을 떼먹고요. 돈주들은 고리대금이라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사채업자들이 북한에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에다가 돈을 넣으면 언제 그게 동결이 돼가지고 나한테 안 줄 수도 있으니, 요즘 최근에는 북한에 외환거래 은행이 생겨서 전자카드로, 평양에 사시는 분들은 전자카드로 결제를 마트에서 합니다. 그게 옛날에 제가 있을 때와의 다른 점이죠. 그러면은 현금을 가지고 다니면 뭐가 많을까요? 그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전자카드 하나는 그거는 해결을 했는데, 그것조차도 수도권에만 극한되어 있고 지방까지 그게 전파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계속 지금 현재도 저희 엄마가 올 때는 집전화가 있었습니다. 국제전화를 할 수 없는 국내 전화. 지금은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사람이 없으면 없을수록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말라고 하면 더 가지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상생하고 불법이 왔다 갔다 하고 시장에 팔고, 내가 정말 집에서는 죽을 먹어도 밖에 나올 때는 있는 척을 하고 양복을 착 빼입고 나오는 게 지금 북한 사람들이 양면화. 그런 것도 지금 변하고요. 저는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 제가 대한민국에 온 지 10살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10살인데 지금 초딩생인데, 저도 역시 먹고 사는 게 1순위였고 저를 뒤돌아보고 5년 6년 돼보니 지금 여성단체라고 하면 안타까운 부분이
민주평통이나 통일교육위원들이나 항상 어느 지역에 한두 명의 탈북민만 있으면 그 탈북민에 대한 뭐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하다시피 선물을 주고 정치 홍보용, 정치 선전용 이런 프로젝트는 이제는 없어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지금 어떤 프로젝트를 열면서 제가 어떤 재능 기부 이런 걸 하기에는 여건이 아직은 준비되지 않았지만 시시각각으로 제가 목소리를 내야 되거나 위치에 서야 될 자리면 저는 언제든지 그 자리에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 프로젝트는 우리 위원님께서 어떤 좋은 어드바이스가 있으시다면 준비를 지금 우리 새 18기 출범을 하셨다 보니까 저희가 11월 지금 여성들 단체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탈북민들을 관련 프로젝트가 말고요. 저는 민주평통위원님들이 통일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제각각이에요. 내가 받아왔던 안보 교육이나 어떤 그 시사를 통해서 북한을 알고 있는데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쉽게 말해서 나는 북한 2007년도에 갔다 왔어. 6년도에 갔다 왔어 하면서 북한을 대변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실질적으로 굉장히 와닿지 않습니다. 정말로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저조차도 북한을 잘 모르는데 오히려 북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신 통일부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은 저희보다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북한을 연구하십니다. 우리 선생님께서 그런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정말로 교육을 하면 교육을 전공하신 분이 계시고요. 정치면 정치를 전공하신 분들이 정말 기계학적으로 딱 데이터가 나와서 북한을 잘 압니다.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경험한 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간접적인 경우는 저는 안 말하는 게 저한테도 도움이고 탈북민들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저도 하고 싶다면 저는요. 북한에서 거신 분들이 일단 첫째로 여성분들이 많거든요. 70~80% 위생에 취약했습니다. 북한에서 살아왔던. 지역 환경이 깨끗하지가 않았잖아요. 잘 보시면 위성으로 저녁에는 까맣습니다. 그러면 뭐가 없을까요? 전기가 없습니다. 전기가 없는 곳에서 잘 씻고 잘 지키고 우려를 받았으면 어느 만큼 잘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걸 못 받았으니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있고 내가 이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없습니다. 기본적인. 그래서 그런 여성에 대한 위생에 대해서 관심이 않고 환경적인 문화 적응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해외에서 사시고 국내에 왔을 때도 내가 작년에 왔을 때랑 올해 왔을 때 이렇게 변했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72년 동안 분단의 그 이질적인 그 언어 이질감 공통점이 전혀 없는 교육적인 이질감 환경적인 이질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그들의 눈높이에서 통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들이 눈높이가 된다면 솔직히 남북 통일 거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람의 통일이 아니니까 부부가 솔직히 하루아침에 우리가 뭐 싸워서 우리 내일 이혼하자 선수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남북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저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해보고 저들의 어떤 심리 상태가 어떤 건지 우리와 차이점이 뭔지 저들이 뭐에 고통스러워하는지 정치적으로 이용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우리가 나서서 발벗고 해야 되는지를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고요. 신변보호 위험 상황. 저는 우리 김강론처럼 이렇게 열렬하게 활동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변보호 위험을 느낀 적 단 한 번도 없고 아직 우리 경찰 보호관님은 늘 전화 주시면 잘 계시죠. 선물 드리고 싶은데 어디 있나요? 라고는 전화 주시는데 저는 항상 그때마다 대한민국에 와서 저도 세금을 내고 살고 있고요. 저는 솔직히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런 북한 이탈 주민들에서 한 2개월 만에 벗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까 초반에 저희 특기는 맨 땅의 헤딩이라고 지금도 긴 땅의 헤딩을 엄청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학교를 보낸다고 해도 우리 선생님이 탈북자들이 10명에서 13명 정도 이렇게 동아리 간다고 해도 저희 자녀분들은 대학학교나 전혀 그게 아니라 내국인과 똑같은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저는 그 학교의 운영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민낯을 드러냅니다. 저 북한 이탈 주민입니다. 저는 이 학교에 대해서 궁금하고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교의 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습니다. 해서 제가 부모님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는 학교하고 어울리고 학교 시스템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 학교의 뭐 식사나 기타 등등 그거를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을 합니다.
단지 위험을 아직 안 느껴봤고요. 탈북인 신변은 솔직히 채널에 나와서 우리가 조금은 걸려서 우리 위원님들 해외에서 보시는 게 전에 정토에 나오시는 우리 탈북 이탈 주민들은 내가 내는 목소리보다 작가분들이 자극을 줘서 재미를 줘서 시청률을 주기 위해서 만든 글이 많습니다. 그게 다라고 보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엄마 따라서 10살에 왔는데 지금은 성인입니다. 20대입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북한에 대해서 경험을 말한다고 하면 똑같은 탈북인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걸 아니까. 10살이 탈북을 했고 중국에서 6년, 7년 있다가 왔는데 어떻게 북한을 저렇게 대변해서 말을 잘하지? 그러면 그 사람일까요? 작가님이세요. 그리고 또 이쁘지 않은 여자분들 앞에 채널에다 세워야지 시청률이 올라가죠. 너 조각들도 보고 그리움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일이 되면 북한의 여자를 나도 데리고 살 수 있을 거다. 일단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아무튼 그래서 조금은 걸러서 프로그램을 봐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변은 솔직히 내가 어떤 통일단체를 활동을 하면서 목소리를 내면서 북한은 바로 이렇습니다. 막 나가서 한다고 하면 타깃이 되겠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대해서 아는 것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우리는 북한에서 아는 건 미스테리예요. 지금 극한되어 있잖아요. 저희를 통해서 목소리를 듣고 매체가 100% 오픈됐다도 매국이 정치됐지만 북한은 시시각각으로 대한민국 채널을 볼 수 있고 라디오를 들을 수 있고 또 북한의 주민들이 나와서 말하는 목소리를 다 듣습니다. 그러니 솔직히 신변의 위협을 받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색깔을 뺐거나 정말 북한을 대놓고 내가 나는 어떤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받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북한의 타깃이 됩니다. 그러면 꼭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해서 3만 명이 다 보호 받긴 받지만 대놓고 그렇게 신변적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또 좋은 질문들 많이 주셨다 보니까 좋은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평양에 거주하고 있는 300만이 사실 2,400만, 500만을 모두 대표하기 힘든데 북한 특성상 김정은 체제 이전과 달라진 게 김정은 체제 이후 우리가 마치 공동으로 성취를 한 것처럼 강성국가라든지 잘 살게끔 된 것을 성취한 것과 같은 결실들이 북한 내에서의 TV나 자료들을 통해서 많이 필요합니다. 북한 입장에서. 그리고 외부 집단과의 갈등 가능성이 증폭될수록 집단 내부의 결속은 증진되어 오는 거를 60-70년간을 진행을 해온 게 이제 북한 체제의 기본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여유 자원이 있다면 그 자원을 도시 농촌 격차를 줄여서 북한 전역이 다 어느 정도 잘 살게, 예를 들어 두 끼 먹던 것을 세 끼 먹게 이쪽으로 투자를 할지 모델의 역할을 하는 평양에 집중을 하게 될지 지도자가 어느 쪽을 선택을 하는 것이 그 체제 안정과 정권 유지에 더 도움이 될지, 그래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평양과 같은 모델 도시에 집중을 하고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의 삶, 특히 접경 지역이어서 상대적으로 탈북을 하기가 조금 용이했던 분들의 삶의 질 자체는 옛날과는 조금 일부 차이는 있겠으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적은 분들도 있다. 참고로 하나원에서 최근 3년간 하나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을 때 나온 결과상으로는 경제적 측면에서 식량 있죠. 그 부분은 매우 상대적으로 좋아진 것들로 하루 세 끼 쌀밥을 먹었다라는 분들의 비중은 매우 급격히 높아지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정치적인 자유라든지 삶의 어떤 변화 부분은 또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지금 이제 50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세 분 정도, 우리 선생님 질문 받고 또 몇 분 더 계시면 최종적으로 그 질문들 다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네. 뉴욕에서 왔습니다. 뉴욕 협의회 회장 맡고 있고 한통의 수석 부회장으로 있습니다. 직업은 글도 쓰고 말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강가인 선생님 몇 년 전에 뵐 때보다 더 이뻐지셨는데, 네, 감사합니다. 언니가 두 분이 아직 북한에 계시고 본인이 나오셨고 또 몇 년 있다가 엄마가 나와 있는데 언니랑 전화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알면서 봐주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계속 행방불명자로 되어 있는 겁니까?
항상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2달 만에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났다 그랬는데 그거는 그 하시던 부동산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되신 건지 죄송합니다. 그것까지 물어봐서. 그리고 탈북자가 북한 경제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그룹으로. 네,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규민 감독님 평창 올림픽에 탈북자들이 어떤 역할을 뭐 한국 정부 차원에서 받은 그 몫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난 8월 1일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법을 강화했지만 미국에서는 시민권자의 북한 방문을 묶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민권자의 북한 방문을 묶었기 때문에 많은 동포들도 가려던 계획들이 많이 무산됐습니다. 가을에 가는 관광 프로그램, 뭐 명산 탐방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지금 금지가 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도 받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9월 9일에 전쟁이 날 거다. 미국에서 아주 뭐 그냥 농담처럼 들리지만 저희들은 굉장히 주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9월 9일이 10월 10일입니다. 그날 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와 있지만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항상 뭐 경주에서 지진이 나도 한국에서 홍수가 나도 저희는 밖에 있기 때문에 걱정이 더 많고 작은 일을 더 크게 보는 그런 뭐 애국이라든가 뭐 그런 거가 또 기원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도 저희들은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아는 탈북자는 제가 밤에 우리 집으로 초청을 했을 때 자기를 보호하는 분이 밤에 갑자기 같이 갈 수가 없어서 이번에 못 가겠다는 전화를 받고 저도 그때 깜짝 놀랐어요. 못 오는 조건이 늘 누군가가 같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얘기를 그때 처음으로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여기서 그렇게 자유롭다는 것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까 그 탈북자를 중심으로 어떤 프로젝트 대상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미국에서 특히 뉴욕에서 그 뭐 유엔이라든가 6.25 행사, 참전용사 이런 행사를 할 때 탈북자들이 굉장히 그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고 저희가 그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조금 뭔가 싱거워져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해서 그 어떤 문화예술 행사라든가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화예술에서 그 저희가 탈북자들하고 합동 공연, 합동 연주, 합동 전시를 늘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좀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것인지 그럼 저희가 좀 조심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질문을 좀 알아서 정리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뭔가 박수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수님 그 굉장히 많은 활동을 몸이 2개, 3개 아닐까 싶을 만큼 다양한 활동 많이 주시고 그리고 여러 번 뵀지만 모두 질문이 다양하게 항상 고민하고 계신 걸 많이 느꼈습니다. 나누어서 두 분께 또 질문을 딱딱 구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분께서 나눠서 질문을 답변을 해주시고 혹시 빠지게 되면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분 정도 더 계시면 마지막 질문자로 모시고 없으면 우리 교수님 질문이 다인데요. 후회하실 분 분명 계실 거예요. 먼저 마지막. 네, 네, 우리 선생님 얌전하게 끝까지 끄덕끄덕만 하고 계셨습니다.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름 아니라 그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한 8월 말 정도에 라우프라는 그 북한 인권단체에서 꽃제비 그 어린이들을 실제로 이렇게 탈북 대학생 분들께서 꽃제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었는데 그 제목이 우리는 행복해요 뭐 이런 활동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뭐 유엔 보고서, 공무 보고서를 읽어도 뭐 인신매매 이런 식으로 그 활자를 읽었던 건 다행히 직접 연극이라든가 특히 그 크로싱 같은 영화는 굉장히 보고 충격을 많이 먹었었는데 이게 정말 현실을 바탕으로 이렇게 정말 그 영화가 나온 건지 아니면 약간 과장이 돼서 각색이 됐던 건지 정말 의문스러울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미 다른 분들께서 많이 앞에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서는 특히 지금 젊은 세대들한테는 100번 책을 읽거나 약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각적으로도 어떤 공연이라든가 영화라든가 뭐 책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직접 와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게 조금 더 크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이런 것 관련해서 좀 앞으로도 이렇게 좀 하시고 싶은 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문화나 예술 쪽이나 아니면 교육 쪽이나 좀 약간 개인적으로 그냥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으셨으면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우리 선생님께 많이 또 하고 계신 부분이어서 리얼리티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 보는 사람 입장에서 많이 놀라울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또 말씀 주시면서 문화 쪽이든 교육 쪽이든 이렇게 연극이나 영화나 또 직접 하는 방식이 책으로 하는 것이 아닌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북한에 대한 관심과 인권에 대한 의식이나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에 대해서 우리 선생님께서 이런 걸 한번 또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신 거 있으신 말씀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 주신 질문 중에 표시되신 부분 중심으로 해서 자유롭게 주시면 마지막 마무리도 보완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가족 초 알면서 봐주는 건지 솔직히 알면서 봐주는 거죠. 그 행방불명은 계속적으로 행방불명이 될 수는 없지만 여기서 말하면 국정원이겠지만 북한의 영어는 보이부입니다. 사복을 입은 강국 사람들이죠. 와서 하는 얘기가 이 집 막내가 중국에 가는 게 아니라 한국 가는 건 우린 다 안다. 단지 잡히지만 말라고 해라. 그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과적으로는 심증은 다 있죠. 가진 분들이 걸려 있거나 위에 있는 분들이 물증이 없다는 거는 제가 대놓고 나가서 저 함경북도 청진시 청학구역 맹동에서 살던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은 이상 그리고 바깥에 정편에 나오는 분들이 대부분 가명이세요. 본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씨라고 하면 채널에는 이씨인데 사실은 왕씨거든요. 우리가 아는 분에 한해서. 그래서 절대적으로 자기의 본명을 말 잘 안 하고 해도 되시는 분은 혹시 개명을 했거나 내 얼굴이 노출돼서 한 가지 바라는 점 가족들이 혹시 삼국에서라도 내 얼굴을 보고 나를 찾진 않을까 여러 가지 그런 미세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알면서 봐주는 것 같습니다. 2달 만에 부동산 사업 절대 아니죠. 저도 첫 스타트를 120만원 사원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종이컵 우리가 믹스커피 저는 굉장히 타주면서 머리를 굽신거 그게 한국의 문화였던 걸 알고 있었고 머리를 굽신거리면서 제가 30원 계란 한 판에 한국에 왔습니다만 일단은 딱 머리를 축이면서 한 5년 6년 차 돼서 피 터지게 저는 북한 사람이라는 거 솔직히 말씀을 안 했습니다. 저는 입 다물고 3년을 있었고 부모님도 3년을 있었습니다. 그 회사를 배우기 위해서 알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이쁜 거는 대한민국에서 너무 이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정을 안 해주시는 걸 잘 알죠. 능력으로서 어필을 받다 보니까 제가 차장급까지 일단 올라갔고 그들이 타주는 믹스커피를 마셔봤더니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내가 타주는 커피를 이렇게 맛있게 드시는 게 이 이유였구나. 똑같은 커피인데 누군가가 타주면 이렇게 맛있었구나.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타주는 커피를 마셔보는 위치에 있어봤습니다. 지금도 저도 타주기도 하고 다 마셔봅니다만 그래서 그건 전혀 부동산 사업을 해서 된 게 아니라 밑바닥부터 일단 올라왔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목 터지게 배울 거 다 배우고 정말 잠도 안 자고 공황장애도 왔었고요. 겉은 이렇게 멀쩡하지만 저희 민낯은 아주 까발키는 힘들 정도입니다. 아마 종합병원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요. 북한 경제에 굉장히 상당한 도움 맞죠. 탈북민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안 보이게 돈을 많이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나보다는 그분들이 가족들이 좀 사는 여건이 열악하고 못하니 이렇게 돈으로라도 보상을 해주고 싶은 어떤 심리적인 여건. 대한민국에서 절대로 탈북민들이 어떤 부를 축적한다거나 잘 산다는 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하루 먹고 살고 하루 여기서도 적응하기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보낼 때는 그 위안, 그들보다는 내가 나으니 라고 하니 그게 솔직히 대한민국에 가족이 누구 왔다 하면은 거집에 저희 조카들도 교원대학 산호청 위원장까지 하고 남자가 나왔는데 누군가가 나왔다면 그 집의 여자들은 시집 오기 위한 일순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돈이 유입이 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저는 선생님 탈북민들에 대해서 저는 안 참여했으면 좋겠다 프로젝트는 우리 여기 계시는 통일교육위원님들이 아니고 국내에 있으신 사회단체, 통일단체, 시즌마다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목소리를 내는 데만 탈북민들 쓰지 말고 정말 그들이 아픈 구석이 뭔지, 아파서 병원에 갔는지, 이 사람이 두통인지 염증인지를 치료를 해야지 그 사람이 그 염증을 터뜨리고 항생제를 먹든지 뭔가를 치료를 당하는데, 아픈 구석이 뭔지는 모르고 나의 영리 목적으로 위해서 그들을 불러냈다면 그들은 계속 이용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합동, 그들을 같이 목소리를 내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저는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하고 존경합니다. 내국에 있는 이런 단체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뭐 탈북자들도 같이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어떤 지역에 몇백 명이 있으면 굉장히 똘똘 잘 뭉쳐져 있고 그들만의 정보. 근데 이것도 한계거든요. 탈북인들은 우리끼리 뭉치는 것도 없지만 이 활동을 많이 하시는 김규민 감독님처럼 바깥에 우리 내국인 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야만이 빨리 적응을 하는 겁니다. 저도 역시 집에 문 딱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저는 사투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긴장 상태거든요. 언어에서 어떤 표가 날까봐, 그리고 어떤 편견의 어떤 주 목적이 될까봐 항상 탈북 신분보다 저는 그게 저를 항상 얽매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뭐 한국말을 잘 아니거든요. 노력, 라디오를 듣고 계속 듣고 우리 선생님들이 말하는 것도 저는 듣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사투리 분명하게 쓰죠. 그래서 이렇게 힘든 점이 개인적으로도 분명히 많은데 이어서 질문을 드리면 앞으로 교육적으로는 교육을 떠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은 소개를 뉴욕에서 오신 동물교육위원입니다. LA에서 와신 위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언젠가 우리 내국인들이 마음이 열려서 탈북민, 세토민, 우리가 지금 세토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알아요? 그러면 여기 계신 내국인들은 헌터민인가? 우리를 새로운 터전에 오신 세토민이라고 하니 기존에 사신 분들은 헌터민인가? 이렇게 얘기가 오간 적이 있습니다. 이런 용어보다도 항해도 출신, 청진 출신, 함흥 출신, 뭔가 어떤 지역의 출신이 누구라라고 이렇게 편하게 저 사람은 항해도 출신이어서 저런 용어를 쓰고 저 사람은 한국도 청진 출신이어서 조금 억양이 세구나, 편견이 없이 바라보는 그런 사회가 과연 언제쯤 올 수 있을지 저는 그런 쪽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안보를 하기 위해서 북한에 적대적인 적대감도 물론 좋은데 친근감으로 먼저 다가가서 우리가 서로, 사람이 통일이 안 됐는데 어떻게 국가간의 통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제가 하고 싶은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나머지 우리 이기민 감독님께 맡기겠습니다. 네. 마음의 통일과 관련된 편견도 넘어설 수 있는 진정한 통합과 관련된 그런 부분, 또 교육이든 고려를 하셨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 주신 부분 종합적으로 하고 마무리 겸 우리 김규민 강사님 부탁드립니다. 무슨 기자회견하는 느낌이에요. 그쵸, 이렇게 마크가. 일단 평창올림픽에 탈북자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북한하고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탈북자 넣어가지고 득될 일이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거 북한 방문 이거 안 되고 이런 북한 주민들이 아니야.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갔을 때 야 너 우리나라 대통령 북한 간 거 아니야? 누구야 우리나라 대통령이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 간 거 아니야? 전기가 와야 TV를 보지 이 새끼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 그랬었는데 우리는 매일 눈을 뜨게 되면 뉴스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가 이제 때 하긴 2달 후쯤 돼가지고 말이 돌고 돌아서 가니까 아마 그 끊었다는 거 아마 내년쯤 되면 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중앙의 몇몇은 알겠죠. 그러니까 뭐 그 외에 일반인들을 물어본 걸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10일 전쟁이 일어나면 요거는 개인적으로 트럼프는 절대 안 할 것 같고요.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미사일 하나 쏴주는 게 진짜 감사한 일입니다. 왜냐면은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정보에 의하면은 지금 북한 내부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위에서 뭐라고 말하게 되면 따르지를 않고요. 이번에 10만 군중대회 하는데 돈 내고 안 참가했다고 했더니 싹 다 잡아 들어갔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일반화되고 이제는 돈 내고 안 참가할게 그리고 귀찮으니까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대중을 컨트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내부에서 자욱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트럼프 양말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가 뭐 까불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트럼프가 까는 것보다는 정의가 까불다가 맞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개인적인 겁니다. 통일부하고는 상관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화예술이 진짜냐. 그 크로싱 원래 만들었던 거에서 배급사 시사회를 할 때 배급 시사회를 할 때 그 부분에서 수용소 부분에서 3분의 1이 잘렸어요. 왜? 이거 보게 되면 경험 못 한다고. 네가 만약에 그 제가 실제 수용소에서 감금돼 있을 때 보고 듣고 느낀 것 보고 들은 것만 한 거거든요. 고스란히 제가 반장으로서 임신부들 토끼 뛰게 했고요. 뭐 착한 일은 아니었지만 나도 맞아 죽은 게 없게요. 아무튼 그렇게 했던 일인데 그 만화에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배급 시사회 때 배급사 쪽에서 이거 끝자르자면 상영 못한다고 해서 짠 겁니다. 겨울나비 때 저 동부 시사회를 했거든요. 나름대로. 그 주민들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런 영화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왜 만들어지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 제 영화 겨울나비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엄마가 아들 잡아먹는 이야기예요. 이게 사실대로 만들어지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게 사실인 나라가 북한이기 때문에 만든 겁니다고 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제일 아쉬운 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다 듣고 있잖아요. 근데 머릿속으로는 필터링들 해요. 여러분의 상식 속에서 내 말을 들으면서 들어갈 것만 들어가고 나머지들은 다 흘러나가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진실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렸죠. 앞으로 뭐 할래 하게 되면 영화 감독이 저는 영화 감독이니까 영화 찍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냥 뭐 한마디 하라고 했으니까 아까 제가 질문을 해줄 때 답하지 못했던 게 하나가 있는데 북한 사회가 이렇게 시간이 다 흘렀잖아요. 근데 돼지우리가 아무리 시간 흘러도 돼지우리는 돼지우리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제는 질적으로 많이 변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기준을 저는 전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땅에 최소한 한국의 10분의 1 정도의 전기가 들어와가지고 위성에서 봤을 때 저기도 좀 뭐 촛불이라도 켜놨네? 이 상태가 되면은 질적으로 분명한 향상이 있을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유명한 어떤 그 경제학자가 한 말이고요. 아무튼 그때 됐을 때는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우리 위원님께서 신변보호 담당관 뭐 이런 거 해서 그 자유로우신지 본인께서 솔직하게 그 누군가가 같이 냐 일반인이 아닌 분들이 있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폐영공사라든지 하는 분과 그냥 일반인 분들의 운신해보 진짜 자유로운지가 그 여러 해외에 계신 분들이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그것도 본인 경험으로만. 개인적으로 주의하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시승이 많았지 않았는데요. 제가 스페인에 가서 영화 상영회 때문에 스페인을 갔는데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오더니 쫓아다니더라고요. 저를 계속. 처음에 저게 뭐지 했는데 이제 그 국통대사관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제 당신이 지금 신변보호 대상에 들어가가지고 한국 정부에서 이제 그 보안요원을 붙인 거예요. 문제는 그 소식을 안 다음부터 그 전날까지 술 먹고 잤는데요. 그 소식을 딱 듣는 다음부터 다 침대에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저격당할까봐. 그래가지고 침대 벌렁하게 해놓고 난 밑에서 잤어요. 저는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이제 신변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누가 저를 쫓아다닌다 이런 걸 개인적으로 이제 극도로 스트레스를 느껴가지고 이제 나 알아서 죽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고 죽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 내 뜻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무래도 쫓아다니면은 그게 편하지 모르겠습니다. 그 변태아닌다면 편하지는 않겠죠. 그게 쫓아다니는데. 감사합니다. 네. 이제 두 분께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워낙 다양할 수 있는 중에 가급적 솔직하게 대답하시는 딱 보셔도 감이 오시죠. 진실되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렇게 대화처럼 우리 위원님들 편안하게 생각해서 의견들을 또 주셨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부분도 있을 거고 평소 생각하고 계셨던 부분과 또 다른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신 곳에서 또 생각하고 계신 어떤 일들 하시는데 조금씩의 또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더 길었으면 더 많은 질문이나 더 말씀 드렸을 것 같은데 충분히 못한 것 같아서 또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도 좋은 질문들
정성껏 준비해 오셔서 질문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두 분 강사님께서도 또 굉장히 정성 들여도 짧은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답변을 잘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 주신 우리 위원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답변 정성껏 해주신 두 분 강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며 인사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